안녕하세요. 행복샷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은 최근의 시장 수급과 그리고 최근에 나오는 여러가지 주식시장 주변에 영향을 미칠 만한 재료들을 종합해서 여러분들께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까 합니다. 오늘 해드릴 이야기는 화면에서 보이는 이야기 그대로입니다. 세력들이 현재 매집을 하고 있고 대중들이 불안해하는 틈을 타서 혼자서 야금야금 먹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현재 세력들은 주식시장 식사 중이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왜 그러냐면은 최근에 우리가 그 주식시장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불안한 이슈가 많다 말씀드렸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고 또 그리고 미국 대선에 따라서 미국 자산 운용사들은 뭐 가만히 있겠다 이런 이야기도 어제 해드렸다 아닙니까? 또 그리고 미국 경기 부양 되긴 되겠지만 아직 지지부진합니다. 또 그리고 우리나라로 치면은 12월 말에 대주주 기준 변경이 있어요. 또 여기다가 하나 더 플러스가 되었죠. 공정거래법이 개정이 되면서 기업의 일가 몰아주기가 뭐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기업 간 지분을 좀 낮춰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은 시중에 물량이 약 한 54조 정도 나와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이 54조라고 하면은 별거 아니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정시 시가총액이 한 1400조 정도 하면 거기서 54조 해봤자 뭐 얼마나 되겠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이 주식시장은 평균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뭐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만은 1조를 투입하게 되면 시가총액 한 20조 정도, 어떨 땐 22조 이렇게도 막 변합니다. 이게 나머지는 실제 투입된 돈은 1조인데 이 나머지 20조 이런 돈들은 전부 다 투자 심리에 의해서 돈이 만들어지고 또 줄어드는 것이 주식시장이에요. 만약에 대주주 기준 변경으로 한 10조 정도 물량이 나왔다 하면은 실제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은 200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200조. 그런데 54조가 나왔다. 그 10배면 해도 얼마야? 500조죠? 그렇잖아요. 20배 하면 1000조입니다. 1000조. 그러면 이 54조가 물량으로 그냥 매도가 일방적으로 한꺼번에 나오게 되면은 이 심리적으로 인해서 뭐 그 정도까지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엉망이 되잖아요. 아니겠지만 그 이상의 몇 배나 되는 물량이 출해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나타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 주식시장에서 시가총액이 한 200조, 300조 쑥 빠져보세요. 그러면 한 10%, 20% 평균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평가손이 확 까지는 건데 지금 이 상황에서 수급만 해도 이렇게 좋지 않은데 어떻게 적극적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 대주주 기준 변경과 지금 국감에서 나오고 있는 이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인해서 기업 간 일가 몰아주기 있잖아요. 이거 주식시장에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겁니다. 높은 분들 중에서 실제로 주식 투자를 안 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최근 장관님들 중에서도 난 주식 투자 한 번도 안 해봤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 본데 주식도 그리고 금감원 직원들은 주식 투자 못한다 아닙니까? 업무 관련성이 있어서 못하죠. 주식 투자를 안 하는 사람들이 주식 투자 관련해 가지고 자꾸 법을 만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시장과 너무 동떨어진 판단을 많이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택도 없는 일이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일단 시장 주변에는 안 좋은 뉴스들이 굉장히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력들은 오늘 매수하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 이 시장 수급을 조금 보면은 종합주가 지수인데 코스피인데요.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번 주 들어가지고 최근 한 3주 동안 1조 정도 이렇게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금융투자 쪽은 거의 한 1조 정도 매수가 들어왔어요. 물론 금융투자 매수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뭐 선물을 사니까 현물 쪽으로 이렇게 물량이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요. 그리고 이번 주 들어서 보험이나 투신 쪽도 조금 물량이 들어왔습니다. 자, 시장에 불안한 뉴스들이 많은데 세력들이 사고 있어요. 자, 그런데 최근 마감 시황을 통해서 살펴보니까 뭐 유통업이라든지 어제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철강 금속 업종이라든지 장기적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좀 해야 되겠노? 그러면은 이렇게 보는 게 맞겠지요.
지금 좋지 않은 뉴스들이 많이 나와서 사람들이 주식을 사기 싫어합니다. 그죠? 또 그리고 그 중에서도 뭐 여러 가지 뉴스들이 있지만 대주주 기준 바뀌는 것과 또 그리고 일가 몰아주기 관련해서 이 시장에 넣을 가능성이 있는 이 기업의 물량, 이 전체적으로 다 보면 지금 60조가 조금 넘을 것 같은데, 야, 이거 곱하기 10배면 600조, 20배 하면은 1200조입니다. 이건 뭐 거의 우리 시가총액과 맞먹는 투자 심리가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드렸어요. 그런 물량들이 막 튀어나올 대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세력들은 최근에 매수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걸 우리가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노?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아마 투자 성향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일단 뭐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나눠보면은, 일단 나는 현금 비중이 많다라고 하면은 최근에 이 세력들이 매집하고 있는 종목들이 눈에 띄게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 종목도 장기로 보고서 실을 뿌려 나가는 거죠. 분할로 매수하는 겁니다. 또 그리고 주식과 현금 비중이 뭐 적당하게 있다. 뭐 주식 한 70%, 현금 한 30% 정도 적당히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현금 비중을 좀 더 늘려가는 쪽으로 가도 되겠죠. 지금 아직 이런 물량들이 출회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억지로 현금화 할 필요는 없고 그냥 보유 종목들 중에서 좀 오르는 게 있으면 팔아서 현금을 좀 땡겨가는 것도 괜찮겠죠. 뭐 이건 성향에 따라서 좀 다르다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면, 요 원래 현금이 많고 요 현금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고, 주식에 너무 지금 현재 과도하게 쏠려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렇게 물량을 좀 팔아서 현금을 확보하는 게 좋죠. 왜냐면 이게 지금 대주주 기준 변경이라든지 또 뭐 이게 당장 시행이 되지 않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기업에서 물량이 튀어나오기 시작하면은 시장에 미칠 영향이 상당하기 때문에 당연히 현금을 좀 쥐고 있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세력들이 매집하고 있다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 현금 좀 비중이 많은 우리 투자자들이 생각해야 될 그런 몫입니다. 또 그리고 세력들도 지금 현금을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서서히 매집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여튼 그러면 최근에 세력들이 매집하고 있는 종목 살펴보니까 오늘만 하더라도 시장에서 큰등 굴리는 세력들이 매수한 종목 이렇게 20종목이나 됩니다. 이 종목들, 이 중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살펴보면은 대림산업 같은 경우는 어제 다 나왔죠. 오늘은 어제 오늘 이렇게 매수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죠. 어제도 나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접근하기는 좀 곤란한 상황이고, 또 금융업 같은 경우는 안 권한다 그랬죠. 위치상으로는 괜찮아요. 수급적으로도 어제 오늘 신한금융지주 엄청 수급이 좋습니다. 자, 그래도 이것은 우리가 조금 경계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돈이 진짜 많다. 그럼 한번 해봐도 되죠. 한국금융지주도 아래 가르쳐 드렸잖아요. 요때 좋은 시점이라고. 충분히 여러 종목 보유하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는 분들은 접근해 볼만 해요. 근데 또 사라가라 뭐 또 한 종목에 몰빵하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차라리 뭐 끌 것 같으면 사지 마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두산중업 같은 경우도 이게 굉장히 한 며칠 전에 좋았죠. 그리고 최근 수급 엄청나게 좋습니다. 이번 주에도 진짜 좋아요. 이거는 들고 계신 분들은 뭐 계속 들고 있어야 되겠지요. 신규 접근 같은 경우는 좀 곤란한데 들고 있는 분들은 계속 들고 있는 게 좋겠나 싶어요. 자, 보험회사 같은 경우도 그렇게 권하지는 않는데 최근 정말로 이게 수급은 진짜로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종목을 여러 개 보유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하나 들고 간다 이런 거는 뭐 보험도 나쁘진 않습니다. 현대상도 똑같죠. 수급 정말로 좋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 종목 보유하는 가운데 한 종목이면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만하다 이 말입니다. 자, 지금 LF 같은 경우도 요거는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 금융업종도 아니고 지금 최근에 수급도 상당히 괜찮고 주가 위치도 뭐 괜찮아요. 자, 이런 것들은 장기적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지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수급 좋죠? 위치도 좋고 이것도 긍정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종목들이 엄청나게 많다 아닙니까? 엄청나게 많죠. 세력들이 이렇게 오늘 지금 나온 종목들이 야금야금 먹고 있는 거예요. 멀리 보고서 저거 나름대로 씨앗을 싹싹싹싹 뿌리고 있는 겁니다.
시장에 나온 뉴스들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은데 어차피 코로나 바이러스가 점점 더 확산이 되면은 경기 부양할 수밖에 없고, 현재 미국 뭐 경기 부양한다 안 한다 말이 나오지만 결국엔 될 수밖에 없고, 또 미국 대통령 누가 된다 안 된다 이 이야기 하지만은 어느 누가 되든 시장에 돈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원리만 생각한다면은 지금 싼 종목들 충분히 매수할 만하죠. 그리고 실제 세력들이 지금 눈에 보이거든 이 종목들 매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경우를 생각해보고 내가 어디에 속하는가, 지금 내 현재 주식 보유 비중과 현금 보유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가에 따라서 상황 판단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자, 현대차 매수가 오랜만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자, 현대차는 들고 계신 분들 계속 들고 있을 필요가 있겠죠. 최근 떨어졌다고 해서 망설일 필요 없잖아요. 문제는 누가 문제냐면 이럴 때 산 사람들이 문제죠. 18만원대 이런 때 산 사람은 추가 매수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 사실 그런 분들은 정말로 이래 투자 원칙이 없는 거 아닙니까? 사면 이때 사야 된다니까. 이때 사야 된대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 종목 들고 계신 분들은 계속 들고 가는 게 좋겠고, 신규 매수 생각하고 계신 분들 이걸 왜 신규 매수합니까? 이걸 왜 신규 매수하냐고. 차라리 지금까지 분수 나왔던 종목들 중이면 LF를 들어가야죠. 현대차를 안 들어가고 다르잖아요. 그림이 전혀 다르지요. 신규 매수는 LF가 들어가는 게 낫지 현대차 왜 지금 신규 매수 들어갑니까? 자, 한지는 어중간하지요. 지금 칼도 어중간하고. 자, 롯데 하이마트는 뭐 괜찮죠. 유통업 최근에 돈 들어오고 있다니까. 이 하이마트뿐만이 아니라 신세계도 그렇고, 뭐 호텔 신라도 그렇고, 롯데 쇼핑도 그렇고, 이마트도 그렇고, 뭐 다 이렇게 돈이 최근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유통업 괜찮아요. 자, 휠라홀딩스도 지금 현재 괜찮습니다. 수급 상당히 좋습니다. 이것도 긍정적으로 살펴봐야 되겠지요. 자, 녹십자하고 한미약품, 의약품 지금 비중 축소 구간입니다. 자, SK 하이닉스 수급 상당히 괜찮습니다. 이번 주 좀 좋지 않았는데 그래도 이건 뭐 긍정적으로 들고 있을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신규 접근은 차라리 이것보다는 이때까지 넣은 것 중에서는 차라리 LF 쪽으로 가야 되겠죠. 기존에 들고 있는 사람 이야기예요. 삼성전기 지금 왜 가나? 물론 15만원 이상 갈 가능성이 크죠. 크지만 지금 굳이 들어갈 필요는 없다. 자, 정권주 중에서 지금 이 종목이 수급이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이거 무슨 일이 있었을 거예요. 제가 요거 재료 좀 살펴봐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이게 200만 주 뭐 이렇게 사는 거는 뭔가 다른 일이 있는 겁니다. 여튼 수급적으로는 상당히 괜찮아요. 자, 키움증권은 NH투자증권에 비해서 택도 없지만 NH투자증권은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같은 경우 오늘 상당히 좋았는데 이거는 뭐 마감 시향이 굉장히 많이 나왔지요. 그 이전부터 나왔죠. 그래서 이미 사실은 이런 것도 여러분들 들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이 와서 뭐 산다, 물론 사도 되죠.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도 되는데 마감 시향 앞으로 쭉 돌려보세요. 또 그리고 마감 시향 계속 들어온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게 지금 한두 번 나왔냐고. 자주 나오고 세력들이 사고 있다는 게 포착이 되면은 우리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여튼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시장에 불확실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뭐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은 전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게 귀결되는 것은 결국 시장에 돈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미국 대선 대통령 누가 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누가 되든 돈을 풀 거니까. 미국 경기 부양 지금 안 돼도 돼요. 어차피 할 거니까. 이게 세계 다 돈 푸는 거잖아요. 근데 이 대주주 기준 변경과 일가 몰아주기로 인해서 나오는 이 물량은 확실시 된다. 확실시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그 국감에서 보니까 한 9만 몇천 명 정도 된다 그래요. 3억 이상 보유한 분들이 자꾸 이 바보 같은 소리를 하고 있다고. 물론 그 뒤에 금액까지 이야기는 하긴 합더라 10조 정도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사람 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몇만 명이 해당이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시장은 그 사람들이 얼만큼 주식을 들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지 몇만 명이 뭐가 중요하냐고. 개미들 100만원짜리 뭐 100만 명 들고 있어 봐봐요. 한 명이 그것보다 더 많은 돈을 들고 있으면 100만 명 대 한 명하고 붙어도 그 한 명이 이깁니다. 이게 주식시장이에요. 돈 가지고 싸우는 데기 때문에.
거기에서 무식하게 몇몇 명 들고 있는데 이 캐버리면은 저는 주식 투자 안 해봤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주식 시장을 이야기하냐고. 주식도 안 해본 사람들이. 그게 내가 웃기다는 이야기합니까? 자, 여튼 이 수급적으로는 이 대주주 기준 변경과 또 뭐 일가 몰아주기로 인해서 수급적으로 좋지 않은 또 그리고 주식 시장은 이 뭐 1400조, 뭐 1500조, 뭐 2000조 뭐 이렇게 이야기해도 시장 자체가 순수하게 투입된 돈으로만 환산이 되는 게 아니라 투자 심리가 이 중에 상당 부분 개입되어 있다 보시면 됩니다. 이게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실제 그 종목에서 거래된 돈과 또 그리고 시가총액, 늘어난 시가총액을 보면 돼요. 또 아니면 여러분들이 실제 그 어떤 회사 자본금을 보면 돼요. 자본금이 얼마인데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다 하면은 그 자본금이 실제 투입된 돈이고 그 이외에 유무형의 자산들이 있어서 자산이 좀 있겠지만은 실제 형성되는 주가는 투자 심리가 어쨌든 개입이 돼 있다는 거예요. 시장에 따라서 다르지만 한 20배, 22배 이래 정도 된답니다. 그냥 계산하기 쉽게 20배 정도 잡아도 뭐 상황에 다른데 10조가 한 방에 튀 나오면은 그 10조가 시가총액을 한 200조 까먹을 수도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뭐 대주주 기준 변경으로 물량한 거 한 10조 그리고 뭐 일가 몰아주기로 54조 있다 그러면은 저거는 거의 폭탄 같은 거와 똑같은 겁니다. 여기다가 이 대주주 기준 변경은 분명히 3월달 공매도 이후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큰데 이 공매도가 같이 합쳐져 버리면 이 시장 그냥 대반에만 1400, 1500에서도 한 500포인트 만드는 거는 일도 아닙니다. 이거는 심리에 의해서 돈이 만들어지고 없어지는 시장이라서 돈을 갖다가 막 없애버리려고 그러면은 막 공매도 때려 팔아보면 금방 없어지는 게 이 주식 시장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불확실한 요인이 많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현금을 좀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현금이 너무 과도하다 그러면 지금 세력들이 지원차 먹으려고 사는 종목이 많으니까 좀 따라 붙어서 같이 좀 모아봐라 이거고 너무 주식으로 몰빵돼 있으면 수급적 악재가 예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금 좀 챙겨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식과 현금을 좀 어느 정도 나눠 가져야지 현금이 들고 있다고 불안해하면 안 돼요. 얼마 전에 그런 이야기 합니다. 요 앞에 부동산 갔더니 현금을 조금 들고 있다 그래요. 물론 주식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주식 이야기를 해요. 그 현금 들고 있는 게 안 좋겠냐고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내가 현금을 다 써서 주식을 들고 있다면 막 주식 시장 쳐다보지도 않을 건데 현금만 들고 있으니까 자꾸 쳐다본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대요. 그게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 만약에 현금을 주식으로 다 꼽았다. 그럼 안 쳐다볼 거냐고. 진짜 안 봐줄 것 같냐고. 그래도 쳐다봅니다. 그러니까 이 투자는 현금을 들고 있는 것도 진짜 투자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렸듯이 이 현금을 들고 있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막상 내가 돈이 필요할 때 이 현금을 들고 있음으로 인해서 들고 있는 현금 써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현금을 들고 있지 않으면 주식을 팔아야 된다입니까? 그런데 내가 돈이 필요한 시기와 주식을 팔아야 될 시기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볼고서도 팔아야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현금만 들고 있으면 얼마든지 그냥 주식을 들고 있을 수도 있는 문제였는데 현금을 안 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 현금은 주식을 팔지 않기 위해서도 들고 있는 것도 되고 또 하나는 이 현금을 들고 있으면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살 수도 있다 아닙니까? 그런 기회를 찾기 위해서도 현금을 들고 있는 게 굉장히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현금 들고 있는 걸 갖다가 투자한다 생각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현금이 많은 사람들은 주식을 좀 늘리면 되고 현금과 주식을 적당히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그냥 그대로 있으면 돼요. 현 시장에서. 또 그리고 주식을 너무 많이 들고 있다 그러면 이건 좀 정리해서 현금을 또 만들어 줄 필요가 있죠. 어떤 경우라든지 너무 욕심이 과하면 안 됩니다. 또 생각하기를 앞서 제가 말씀드린 현금 보유와 주식 보유 그 비중에 대해서 사고방식을 그래 딱 정리를 해두면 이 현금 들고 있는 것도 투자라구나 그래 생각이 돼요. 자, 아무쪼록 지금 뭐 기회가 많은 그런 시장입니다. 만약에 대주주 기준 변경에 대해서 주가가 떨어진다. 지수들이 뭐 떨어지고 뭐 사고 싶은 종목들이 떨어진다 그러면은 저는 뭐 추가 매수하는 걸로 저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싸게 매수할 준비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이번 주도 모두 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